안녕하세요. SPI 고경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34%를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였고 리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체로 대형주 위주의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리츠는 코랑코 더원 리츠입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한편으로 변동성도 커지고 있죠. 하나증권의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우선 매수가 행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 동안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4% 이상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또 한국리츠협회 주관으로 리츠 IR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 삼성 FN 리츠,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참여를 했고 특히 뉴 이코노미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힌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와 잠시 별도의 편입 계획을 밝힌 삼성 FN 리츠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2009 물류센터를 신규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고요. PCE 가격 지수 자체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대체로 이제 지난 시장 예상치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최근 고용이 하두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연준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인하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대체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의견과 그리고 금리 인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ADP 고용 보고서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 아울러 이번 주에도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개별 리츠 소식을 살펴보면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하락하고 7개 리츠가 상승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JR 글로벌 리츠이고 한 주 동안 마이너스 4.08%를 기록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최근 유럽의 금리 인하와 조기 리파이낸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9개월 만에 이제 3,000원 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지난주에는 크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롯데리츠가 마이너스 3.46%, 이지스레지던스 리츠가 마이너스 2.125%,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마이너스 2.08% 등으로 낙폭이 컸고 SK리츠와 하나리츠, 신한알파 리츠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였고 국내 리츠 시장도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코랑코 더원 리츠인데요. 한 주 동안 4.48% 상승했고 코랑코 더원 리츠는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2일에 신주가 상장된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주 동안 주가가 2.91% 상승하면서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또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서울스퀘어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주 동안 2.79% 상승했습니다. 서울스퀘어는 NH프라임 리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46%를 차지한 자산이고 최근 한국투자 리얼에셋 운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투는 3.3제곱미터당 3,200만원 수준의 서울스퀘어를 인수할 계획이고요. 앞서 NH프라임 리츠는 지난 2019년 초에 3.3제곱미터당 2,460만원의 서울스퀘어를 인수를 했고 약 41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IR 행사에 참여했던 리츠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도 참여를 했는데 이번 IR에서는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그리고 각 자산별 운용 및 매각 계획을 밝혔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일단 이번 유증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 이미 알려졌지만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 편입 시점에 조달한 브릿지 인원을 상환하고 2년 전에 발행한 고금리 회사채를 상환하는 자금을 쓸 예정이고
아울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을 통해서 추가적인 차입 여력을 확보하고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리츠의 성장을 위해 좋은 조건의 자산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정 후에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다음 자산 편입 시에 리츠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차입금이 700억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앞으로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와 같이 기관 투자자와 공동 투자를 할 경우에 최대 6,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산을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운영과 매각 계획도 밝혔는데요. 일단 지난 2022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던 2000YM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내년에 삼성전자, 로지텍과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고, 이들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연장을 마무리한 후에 매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당 호스트웨이 IDC 같은 경우에는 기존 펀드 만기가 오는 10월이기 때문에 현재 대출 및 펀드 만기 연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최근 도심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용사인 코랑코 자산운용과 협의해서 수전 용량을 7MW 증설을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펀드 연장 후에 자산 가치를 향상시켜 매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FNH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 FNH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대치와 그리고 도심에 있는 빌딩, 그리고 판교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강남 도심 판교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자산 편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잠실 빌딩을 이제 우선 매각 협상권을 행사해서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주가 안정과 이제 주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증 없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잠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면적 24,531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고, 우아한 형제들과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주요 임차인이고, 현재 임대율은 98% 수준입니다. 편입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신규 자산 편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09 물류센터를 814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캔들스퀘어 자산운용이 펀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매입가는 3.3제곱미터당 600만 원 수준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이란 평가입니다. 2022년 8월에 준공된 상온 물류센터고, 버킷플레이스가 65%, 그리고 프리즘 FS가 35%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딜 클로징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자산 편입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진 않고요. 2000포 물류센터 매각을 통해 해소한 원금과 담보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